8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8번부터는 지분 수익률에 관련된 계산 문제입니다. 지분 수익률은 투자를 해서 내 몫의 수익률을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계산할 때는 두 가지가 있죠. 상식적으로 계산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하는 방법. 상식으로는요, 내 몫입니까? 먼저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먼저 번 돈을 찾자라는 거죠. 여기 순수익은 부동산에서 번 돈이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자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나머지를 지분으로 나누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번이지 이렇게 하자고요. 번 돈을 찾고 그 다음에 이자 빼고 나머지를 뭘로 나눈다? 지분으로 나눈 것이 지분 수익률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계산한다면은, 공식적으로 할 때는요, 제가 총자본 수익률, 그래서 총자본은 투자한 돈이에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 더하기 총 빼기 이자율 곱하기 부채 비율 그럽니다. 공식으로 외울 때는 총총이부 이렇게 외자고 해요. 총총이부. 총자본 수익률을 찾아서 물건에서 전체 수익률이죠. 이건 퍼센트로 계산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총자본 수익률에서 이자를 빼고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개론에서 부채 비율 그럼 반드시 위에가 부채고 밑에가 지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앞에 있는 말이 위로 올라가서 위에가 부채, 밑에가 지분이라는 거죠. 그러면 8번 문제를 보면은 20억을 투자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A, B가 있는데, A를 보면은 20억을 투자를 해갖고 자기 자본 전부 다 20억이네요. 그러고 이제 번 돈이 2억이다. 그러면 20억 갖고 2억을 벌었으니까 이건 10%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물건에서 번 돈 10%는 총자본 수익률인데, 이게 전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총자본 수익률이 곧 지분 수익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2번은 이제 A는 지분 수익률이 10%가 되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B가 되는 건데, B는 20억 중에서 자기 돈은 2억이고 18억을 빌렸대요. 그리고 이자는 8%, 그리고 이제 순수익은 똑같이 2억을 벌었대요. 그러면 2억 갖고 2억을 벌었기 때문에 이거는 10% 아닙니까? 그러면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총총이부. 그러면 이제 총이 10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계산할 때는요, 개론에서는 반드시 가로를 먼저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곱하기 나누기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더하기 빼기 한다는 거. 이 계산 순서, 이거는 여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합니다. 먼저 총총입으로 한번 숫자를 넣습니다. 10 더하기 10 빼기 8 곱하기 부채 비율인데, 부채 비율은 아까 빌린 돈이 18억, 그 다음에 내 돈이 2니까 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9라는 것은 900%다 이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빌렸네요. 그러면 계산할 때는 가로를 먼저 하니까 2, 그리고 곱하기를 하니까 곱하기 9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18 아닙니까? 18에다가 마지막에 10을 세 번째 더하는 거죠. 그래서 28로 한다. 항상 계산은 가로를 먼저 하고 곱하기 나누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더하기 빼기를 하기 때문에 18을 10을 더해서 28이 되는 거다 해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 총총이부 그 다음에 번이지 연습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차입자금을 활용해 갖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수익률이 15%래요. 그리고 금리는 10%래요. 그런데 대부 비율이 50이래요. 그러니까 50%를 빌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50 빌린 것을 80으로 올렸다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 포인트 올라갔느냐 이런 문제.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는요, 50일 때를 계산하고 두 번째는 80일 때를 계산해서 비교하면 되는 거죠. 계산할 때는 총총이부, 총이 얼마라고요? 15. 그 다음에 15 빼기 10
자, 문제는 여기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의 관계인데, 대부 비율이 50이라는 것은 50을 빌렸다는 거죠. 그러면 내 돈은 50이잖아요. 그러면 1이 되고 100%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대부 비율이 80을 빌렸다면은 80이고 내 돈이 얼마 돼요? 20이 되는 거죠. 이거는 400% 4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는 1로 계산을 하는데, 계산할 때는 항상 가로가 먼저 하니까 뭐가 됩니까? 5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1은 똑같으니까 15에다 5를 더하니까 20이 되는 거죠. 해서 50%일 때는 20%, 80일 때는 똑같죠. 단지 여기는 이제 5에다가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4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러면 20 아닙니까? 그래서 20에다가 나중에 15를 더하는 거죠. 그러면 35가 되니까 결국 50%일 때는 20, 그 다음에 80일 때는 35니까 차 15포인트가 차이가 있다 해갖고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지분 수익률 계산 뭘로 한다? 총총이부 기억하시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죠. 지분 수익률입니다. 자, 우리가 부동산을 하다 보면 금액이 큰데, 우리가 여기 이제 투자액을 해가지고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100만 원 이렇게 줬어요. 여기서 100만 원은 1억을 말하는 거예요. 1억 그러면 동그라미가 8개고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 차입금이 60백만 원, 그럼 6천만 원 빌렸다 이 말이에요. 자기자본 40백만 원, 그러면 뭐가 됩니까? 4천만 원이죠. 우리가 이게 동그라미 8개잖아요. 이렇게. 근데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우리가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100백만 원은 곧 우리가 뭐라고 기억하자? 1억이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차입 조건은 8%, 그리고 이제 이자만 지급하기로 했다. 그 1년간 번 돈이 800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억 갖고 800을 벌었으면 몇 프로 벌었느냐? 그러면 1억에 800은 8%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1억에 1%가 100만 원이거든요. 1000만 원에 1%가 10만 원이고 해가지고 1억에 800은 8%를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가격 상승률이 2%다. 바로 이 가격 상승률이 있다는 것은 매매 차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격 상승률이 있으면 그 숫자만큼을 더해서 총자본 수익률을 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이 얼마가 된다? 10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분 수익률은 총총입으로 하자 이 말이에요. 10 더하기 10 빼기 8. 그 다음에 이제 부채 비율은 빌린 게 얼마입니까? 60백만 원. 그러니까 60으로 하면 돼요. 끝에는 똑같으니까. 밑에는 40이니까 이거 계산하면은 1.5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산할 때 뭡니까? 2를 먼저 하고 곱하기 1.5를 하는 거죠. 그러면 3이겠죠? 3에다가 마지막에 더하니까 13이 된다. 이런 이야기.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분 수익률 그러면 뭘로 계산하자? 총총이부. 조금 연습을 좀 해보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었어요. 자, 11번 문제입니다. 1년간의 자기자본 수익률 했어요. 그러면 11번 문제는 이걸 한번 이제 버니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버니지로 하면은요, 투자 금액이 얼마를 벌었다? 투자한 금액이 3억이래요. 근데 내 돈은 1억이고 은행 돈은 2억이래요. 빌린 이자는 6%래요. 그럴 때 이제 번 돈이 2천만 원이다. 근데 여기는 상승률이 없으니까 2천만 원 번 돈이죠. 그래서 첫 번째 번 돈, 자, 번 돈 2천 빼기 이자. 이자는 2억에다가 6%니까 1200 아닙니까? 그러면 800 나는 거 아니에요? 800을 자기 돈 1억으로 나누면은 8%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니지로 하는 것이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번 돈 찾고 그 다음에 이자 빼고 그 다음에 지분으로 나눴다. 그러면 버니지에서 8%.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번은 1번입니다. 자, 12번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건 전부 내 돈으로 했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을 50%한 경우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했어요. 처음에 투자한 돈이 10억이래요. 그런데 3천만 원 벌었대요. 가격 상승률이 2%래요. 그런데 이자는 4%고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총총이부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지분 수익률은요. 총총이부. 그런데 10억 갖고 3천만 원은 이거 3%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예, 1억의 1%는 100만 원, 10억의 1%는 1000만 원이거든요. 10억 갖고 3천만 원 벌었다는 것은 몇 프로 벌었다? 3% 벌었어요.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가격 상승률이 나오면은 2%가 있는 건 더하자고 그랬죠? 3에다가 2를 더하면은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은 5%다. 예.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는 총 자본 수익률을 말하는 거니까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5%가 되는 거고, 문제는 니은에 타인 자본 50일 때는 총총이부 하는 거죠. 그러면 5 더하기 5 빼기 2자 4 곱하기 뭡니까? 이제 부채 비율은 50을 빌렸으면 빌린 게 50이고 내 돈이 50이니까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곱할 필요가 없죠. 똑같으니까. 그래서 5 더하기 1에서 6%가 되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2번은 총총이부 계산한다는 것, 그리고 가격 상승률이 있다는 것은 더해서 한다는 거 하시면은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13번과 14번 문제는 이제 그 지분 수익률에 관련된 말로 나온 문제죠.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라는 건 부동산에 투자할 때 빌려서 투자를 해갖고 내 몫을 높이는 거다. 돈을 많이 버는 걸 말하죠.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도 빌리는 게 더 좋다 이 말이죠. 1번 레버리지, 지렛대를 말합니다.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의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률에 미치는 효과를 뭐라고 한다? 지렛대 효과, 레버리지 효과 맞는 말입니다. 2번 정의 레버리지라는 건 빌렸는데 내가 이자보다도 더 벌었다 이 말이죠. 이걸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자보다 더 버는데 시험 문제 이자는요 저당 수익률 이렇게 나오죠. 저당이라는 건 대출이죠. 대출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이자를 주지만은 은행 쪽에서는 수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저당 수익률 그러면 뭐라고 하자? 이자율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을 때를 정의라고 하는 거죠. 예, 맞는 말. 그 다음에 중립적 레버리지라는 것은 이제 본전을 말하는 겁니다. 영의 레버리지라고도 하는데 본전이라는 것은 내가 번 돈과 그 다음에 이자율이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말하자면 총자본 수익률과 그 다음에 저당 수익률이 같을 때, 아까 항상 저당 수익률이 뭐라고 하자? 이자라고 했잖아요. 같을 때를 중립적이라고도 하고 영의 레버리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내가 부채 비율을 변화해도 그러면 대출을 많이 벌린다든가 빌린다든가 적게 한다 하더라도 결과들은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분 수익률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다. 이게 맞는 지문이에요. 예. 4번 부의 레버리지는요 부채 비율이 커질수록 내가 손해가 되는 경우죠. 그럼 빌리면 빌릴수록 지분 수익률은 떨어지겠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정의 레버리지를 예상을 하고 투자를 했는데 부채 비율이 커졌대. 그러면 금리 변동이라든가 경기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이 감소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빌렸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큰 거니까 빌리면 빌릴수록 위험이 커진다 말할 수 있고 위험만 커지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효과도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레버리지 효과에 관련된 말로 나온 문제. 기억, 타인 자본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증가된다. 틀린 지문이네요. 2번, 부채 비율이 50이래요. 총 자본 수익률이 10%래요. 저당 수익률이 8이라면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이다. 이거 총총입으로 넣어보자고요. 총은 10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10 빼기 8. 예. 그럼 2가 되네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을 50%라고 줬잖아요. 0.5로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2가 되고 2 곱하기 0.5는 1이 되지 않습니까? 1에다가 10을 나중에 더하는 거니까 1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맞는 지문이에요. 예. 3번 부의 레버리지가 발생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췄대요. 정으로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예. 이게 부냐 정이냐의 문제는 처음에 내가 빌린 이자와 부동산에서 번 돈으로 처음에 딱 정해진 거죠. 처음에 정해졌는데 말하자면 나중에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부라고 했다가 대출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정으로 바뀌는 게 아니다. 처음에 딱 정해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환할 수 없다야 된다는 것. 예. 그 다음에 니을 총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하다. 이게 중립적 지렛대, 영의 지렛대고 그럴 때는 같을 때는 부채 비율을 변화를 해도 자기자본 수익률에 영향이 있다 없다? 없다. 같아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고요. 맞는 것은 니은과 니을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14번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에 관련된 말로 나온 문제까지 해서 우리는 지분 수익률과 레버리지 효과의 문제를 풀었습니다.